32번가의 기적 새벽당 선거방송 D-1 새벽당 대표 강기훈입니다. 네, 새벽당 대변인 박봄입니다. 오늘 지금 김정민 위원장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데 차가 막혀서 좀 늦게 온다고 해서 박봄이 대변인이 대타로 한 1-20분만 먼저 있을 거고요. 예, 오실 때까지만. 이런 방송 사고가 난 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글라스를 꼈는데 어제 역강 때문에 선글라스를 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잠깐 원래는 김정민 위원장님이랑 이제 깜짝 쇼로 맨인 블랙이 아니라 맨인 반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맨인 반중. 예, 어설픕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선거운동, 공식적 선거운동은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정민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좀 많이 지치셨는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깊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건강이라든지 신변에 아무 이상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곧 오고 있는 중이니 이제 박봄이 대변인과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교체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박봄이 대변인은 창당부터 그리고 반중 콘서트 반중 집회할 때도 이제 PD로서 여러 가지 뭐 음향, 물품 다 담당하고 그리고 이번 선거까지 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살신성인 해주셨는데 뭐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겪으면서? 겪으면서요.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쭉 이제 함께 하면서 네.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뭐 어떤 큰 변화를 겪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신촌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그만 지하에서 네. 시작을 했었죠. 그때는 이제 몇 분 이렇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도 않았고 굉장히 이제 소규모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발기인 100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한 번에 또 실패를 거치고 두 번째 도전을 했을 때, 이제 과연 우리가 5개 지역 시도당에 5천여 명의 당원분들을 모셔가지고 당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반신반의하고 좀 그런 걱정스러운 과정들도 있었지만은, 네. 결국에는 어쨌든, 이렇게 창당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총선까지 도전을 하게 됐는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때는 저희만 또 그랬던 건 아니고, 당원분들도, 이미 네. 참여를 하고 계신 당원분들도, 네. 이제 좀, 100% 확실한 신뢰를 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면 네. 소규모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점 이렇게 규모를 확장을 해 나가면서 함께 해주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에 대한 신뢰도도 점점 올라가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제 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분위기가 가장 최고조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 당 사무실 조그만하지만 거기서 당원 관리 그리고 회계 그리고 전화 상담 모든 업무를 박봄이 대변인이 1인 10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까지는 이제 제가 혼자 다 맡아서 했었지만은,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한 3월 정도까지는 혼자서 진행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 또 저의 개인 또 직장이 있다 보니 직장을 겸업을 하다 보니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같이 사무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새로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옛날보다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선거가 다가오니까 업무량이 또 많아지고 이제 관심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문의량도 많아지고. 지금 뭐 문의량이라든지 관심은 많아졌나요? 그렇죠. 지금 전화가 사실 문의해 주시는 당원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 상담을 끝내고 종료를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다음 콜이 들어옵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애로사항 하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원분들이 많이 이제 성원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테니까 문의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가끔 제발 좀 사무실로 전화하셔가지고 욕만 좀 안 하셨으면. 욕을 하세요? 예, 욕을 하더라도 저한테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또 이제 다른 여직원분들도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멘탈이 그분들은 이제 경험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22살인가요? 만 23세. 23이죠. 이제 경험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적응을 못해서 가끔 이렇게 멘탈이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저야 이제 뭐 워낙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경험해오던 거라 괜찮은데, 네. 23살 여자 그 진짜 어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혹시라도 이제 많은 관심은 감사한데 욕설은 조금 자제해 달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이 있습니까? 이거 구체적으로는 이거 말씀드릴 수가 없죠. 선거 방송입니다. 네. 네, 품이 있는 선거 방송이라서 그렇고요. 지금 갑자기 저녁으로 이제 햄버거 드시다가 내려오셨죠? 예, 갑자기 햄버거를 먹고 있다가. 햄버거는 뭐 어떤 제품을? 제가 주문을 한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그냥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버거킹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버거킹이 두 자리 줄이면 뭔 줄 알아요? 뭐죠? 기대되네요. 어저께 하나 배웠어요. 버킹. 버킹? 네, 버킹이래요. 제가 이제 거의 김정민 위원장님화 되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안 이러셨을 텐데요, 김 박사님이. 김 박사님은 되게 말을 재미나게 하는데 저는 좀 많이 부족하죠.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선거를 하다 보니 이제 마지막 선거 운동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온 걸 생각을 하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창당할 때부터 있었죠. 예. 창당할 때도 서울선관위에서 새벽당을 안 받아주려고 했죠. 가서 네. 허가 승인을 못 받고 돌아오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차 방문을 몇 번 했었죠. 재차 방문을 하고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법적인 부분에 공무원들이 갑자기 장난을 치면 제가 좀 욱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공무원한테 좀 가서 좀 되게 심하게 야단을 쳤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국민의 권리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돈으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분들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장해야 될 권리는 제가 주장을 했고요. 선관위 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행위의 자유가 있고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창당을 했고, 창당 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원래 김정민 위원장님하고는 연계를 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 연계를 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반중 세력이랑 반중에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와 정당이 그 당시에 합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정부에서 견제가 심하게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반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집회를 한다고 할 때 반중 집회가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목을 끌어주지도 않고 이슈화 되지도 않았을 때 당시였습니다. 예. 예, 그럴 때 이제 박보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짐 차를 갖다가 짐 화물차 트럭 화물차 사건. 트럭 화물차에 짐을 싣고 옮기고 그리고 그거 신고하셨죠? 그 집회 신고도 하시고 예. 그러면서 무대 설치 부분에서 되게 고생을 안 보이는 데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뛰어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 K10팩이 있었죠. 예. 네. K10팩 할 때도 이제 김정민 위원장이랑 그 당시에 박결 전 대표가 이제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김정민 위원장님에 대한 음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제는 뭐 다 끝난 일이지만 박사 아니다, 어떻다, 뭐 학위가 문제가 있다,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막아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고영주 이사장님, 당시 이제 K10팩 공동의장 그분이 좀 많이 막아주셨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K10팩까지 할 수 있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유럽을 이제 우리가 갔다 온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민 위원장님과 제가 유럽을 간 이유는 이번에 1대1로 해서 이탈리아라든지 저희가 간 지역이 그쪽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딱 그 두 지역을 갔는데 스페인도 바르셀로나입니다. 그 지역이 가장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거의 중국 속국화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쪽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탐사 겸 리서치 겸 간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한 폐렴이 돌았을 때 그 바르셀로나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에 어떤 일이 닥치겠다를 김정민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항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정보를 얻고 직접 눈으로 가서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휴민트들도 만나고 해서 이렇게 다 얻어진 정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 시팩을 갔었고요. 오셨다시피.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총선까지 오게 된 거고 총선 중간에 이제 다른 외국과 공조를 해서
이제 중국 시진핑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까지 하게 된 겁니다. 와, 예. 작은 시간. 작년 우리가 언제 창당을 했죠? 작년 7월 9일입니다. 2019년 7월 9일. 네, 7월 9일에 창당을 하고 여기까지 한 지금 보자 5개월, 6개월, 5개월, 한 9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 예, 방금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굵직한 이슈들, 뭐 K10팩 그리고 네. 미국 본토에서 했었던 네. 행사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중국 소송권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소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계속 네. 이제 관심이 한 이슈를 이렇게 겪을 때마다 네. 관심 레벨이 계속 폭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여전히 좀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있었다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 조금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예, 어떻게 예. 보면 새벽당 방송은 처음인데 네. 저보다 서울말도 훨씬 잘하시고 그리고 제 처음 방송보다는 너무 잘하셔서 제가 그런 글이 다 많이 올라오네요. 대표 말고 이제 대변인 보내라. 대표는 이제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아,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 친구는 서울말을 되게 잘합니다. 서울말 잘하는 게 뭐 능력도 아닌데 왜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말도 없고 빨리 박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새벽당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새벽당 몇 표 얻을 것 같냐, 몇 표 얻을 것 같냐. 아니, 저희는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 아니고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새벽당 대표 번호로 변호사분이 우리 그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법률 대리를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체계적으로 법률 위임을 받아서 이제 단체 소송 인원을 늘려서 중국과 시진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아니 이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저희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강제징용 판결이라든지 예. 뭐 이제 좌파들 얘기하는 위안부 판결을 토대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예. 그런데 선례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선례는 남겨놔야 되고 또 그리고 국민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대신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네. 그 이슈가 지나고 나서도 네. 우리가 항상 작년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을 네.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항상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우리는 최종 목표가 네. 이번 총선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다음 대선까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을 여러 또 이슈들이 또 많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 체질 개선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주의 국가, 예.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국가를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지금 국가는 하나인데 정부와 국민이 따로 놉니다. 예. 정부는 공산당, 네. 국민은 자유주의, 네. 이 우파, 이게 지금 썩갈려서 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격이 일어나고 나라가 지금 잘 이끌어나가지 못하는데 국민과 정부가 한 몸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위대해지지 않나. 네. 예, 그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도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네. 그겁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후배님한테, 우리 대변인님한테 같이 일하자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2018년 겨울이었는데요. 네. 2018년 그렇죠. 겨울쯤이었는데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어요. 네. 그때 왜 직장을 그만뒀었냐면 해외로 이민을 가보자. 아, 예. 왜 그래서 이민을 가려고 했습니까? 사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희망을 품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워낙 암울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다시는 그 회생 불능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변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국민들이 네. 정상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정상적인 국가로서 이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산화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중국의 속국이다.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당이 활동하고 있던 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 장당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 때는 네.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한번 그때 장당준비위원회 사무실 방문을 해가지고, 말씀을 나눕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일주일간을 네. 대표님하고 저하고 계속 밤 12시마다 연인 관계도 아닌데 2시간, 3시간씩 통화를 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희망이 이제 있다고 해요. 참여를 하게 될 때까지 저는 또 우리 대변인을 모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해서 2-3시간 동안 전화를 해서 괴롭혔습니다. 아, 희망이 있다. 아직 가지 마라. 분명히 바뀔 거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라. 왜냐면 원래 미국으로 가시려고 했죠. 예, 맞습니다. 미국에 그 작은 아버님인가? 작은 할아버지. 예. 예, 할아버님이 계셔서 글로 가려고 한 친구를 제가 붙잡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인 친구들이 처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럽니다. 왜 처음에는 이제 박계열 전 대표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김정민 위원장이 보이고 아니면 저만 보이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나온 거고요. 방송도 못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 친구가 다 할 겁니다. 저 대신에. 그러면 안 될 텐데요. 아니, 원래 대변인이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셨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밤 12시까지 방송을 할 거라서, 이제 김정민 위원장 같은 경우에 조금 늦게 오시더라도 밤 12시까지 보실 거니까 너무 이제 좀 노염 푸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무실도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분, 그리고 이제 여 후보들도 한번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고모님도 좀 와달라고 하셨는데 아마 와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감독님도 한번 출연시키고 싶은데 감독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감독님, 출연해 주실 건가요? 아, 아니랍니다. 못 씻었습니다. 네? 못 씻었습니다. 못 씻었습니까? 마지막에 보세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서 김정민 위원장님이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중국이 아니라 북한, 그리고 뭘 생각했죠? 그냥 저 민주당, 주사파, 네. NLPD만 생각했습니다. 네. 그 뒤에 누가 있었냐? 중국이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 몇 방 쐈죠? 오늘이요? 네네. 몇 번 쐈나요? 5방 쐈습니다. 오늘 5방이나 쐈나요? 네, 5발을 쐈거든요. 5발을 쐈는데, 그러면 보통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5발을 쐈으면 어디에 유리합니까? 선거를 할 때. 북풍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에 결집이 됩니다. 네. 원래 미사일 쏘고 난 다음 날은 방산 장비, 뭐 항공우주 이렇게 군사용품, 군사품을 얘기가 안 되지.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방산 산업에 있는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5방을 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여하튼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주장한 게 뭐였습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드를 더 하자고 우리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국이 있는데 왜? 그럼 우리나라 지금 우파한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북한이 했을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오면 정확하게 물어볼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장난을 쳐서 중국에서 지금 북한에 많은 걸 받지 못하고 있구나.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지원을. 왜냐하면 중국부터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제가 이거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위원장님 없는데 이런 얘기를 그냥 조금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네.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시기를, 네. 국가와 국민이 네. 하나가 된다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아니죠. 그렇죠. 두 네. 번째로 안 좋은 것은 뭐냐면은 네.
국민과 정부가, 국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데 그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네, 예, 두 번째로 안 좋은 결과죠. 그렇죠. 예, 최악으로 안 좋은 거는 물론 다 공산화가 돼버리는 것이겠죠. 네. 이제 그 전 단계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박사님과 대표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선에 가기 전에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과는 잘 모릅니다. 대선이요? 아니, 총선. 대선 가기 전에. 대선 가기 전에. 네, 네. 총선의 결과는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유상범 후보님도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님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국회에 가야 될, 국익에 필요할 국회의원 두 분이 탄생을 한다면, 네. 우리도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국회의원의 권능을 조금이라도 빌려와서 예.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첫 번째로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고요. 예.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고학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고학이. 왜냐하면 대선을 가기 전까지 이제 우파는 하나로 결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때 탄핵의 근본적인 원인도 결국에는 그거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이유라고. 네, 중국의 말씀드린 개입이죠. 거죠. 예, 중국의 개입도 그렇고, 그리고 네. 국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결정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대만 선거에도 개입한 게 결과로 드러났고요.